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윤동현입니다. 우리 지역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때문에 어마어마한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크고 작은 산불이 586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산불이 대형화되고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원인, 기후변화에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적어지면서 숲이 마르고 불쏘시개처럼 건조해져서 초기에 진화될 수 있는 작은 불도 큰 불로 번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산불이 대형화되고 재난으로 확대되는 현상, 미국과 러시아, 호주 같은 세계 각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입니다. 기후변화 그리고 기후위기 이제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죠. 일상 속에서 지구 지키기 이제 정말 행동하셔야겠습니다. 6월 6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여야 두 정치인과 함께 그 결과를 분석해보는 시간 좋은 아침에서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쉽게 만날 수 없는 특별한 가치 김해 신천일반 산업단지 한림IC와 인접한 창원과 부산을 잇는 뛰어난 접근성 산지 기반의 튼튼한 지형 대단지 산업단지만의 특화된 혜택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김해 한림 신천일반 산업단지 입주문의 1533-0168 김해 신천산업단지 개발 한국무인항공과 함께하는 MBC 경남 드론 아카데미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으로 드론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은 물론 농업용 드론 개발 및 제작, 항공방제와 항공촬영 등 한국무인항공과 함께하는 MBC 경남 드론 아카데미 05-261-3007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는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의 경우 신청 가능하며 장애 정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후 보급합니다. 5월 2일 월요일부터 6월 7일 화요일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시거나 시청자 미디어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문의 전화 1688-4596. Amazing performance. 완전 멋져요. Oh my,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국이 다 한다. 한옥 인테리어에 푹 빠졌어요. 집안은 당연히 IoT로 꽉 채웠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한국이 다 한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또 한 번 해냅니다. 양궁 대표팀 정말 대단합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한국이 다 한다. 왜?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지난주 마감된 6.1 지방선거 그 결과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했지만 충격적이었다 아니면 예상했던 대로 맞았다 의견은 갈릴 것 같습니다. 경남의 유권자들은 도지사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14곳, 더불어민주당 1곳, 무소속 3곳을 선택했습니다. 4년 전 낙동강 벨트를 넘어서 동남권 벨트로 확정하면서 그야말로 파란을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됐는데요. 오늘 좋은 아침에서는 여야의 두 정치인과 함께 이번 6.1 지방선거 분석해보는 시간으로 꾸려봤습니다. 자, 함께할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이재환 국민의힘 경남도당 전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국민의힘 경남도당 전 대변인 이재환 대변인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신상훈 경남도의원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훈입니다. 네, 자 이번 선거 결과를 끝까지 바라보셨을 거고 두 분의 온도차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재환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도민들께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 대한민국의 발전과 보다 나은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기회를 주셨다고 보고요. 이 기회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경남도를 위기에 처한 경남도를 발전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경남도 같은 경우는요. 우리 경남은 2020년 기준으로 GRDP, 지역 내 총생산이 마이너스 4.1%고요.
그리고 1인당 도민 1인당 그 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돼요. 전국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위기의 시기입니다. 이럴 때를 똘똘 뭉쳐서 같이 나아가야 되고 지금 약간 민주당이 참패했다고 하지만 민주당과 함께 손을 얹고 보다 나은 경남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신상훈 의원께서는 MBC 경남도 유튜브 채널로 네. 그때 이제 6월 1일 밤 9시부터 한 6시간 정도 예. 개표 방송을 함께 했었는데 결과도 함께 봤어요, 거의.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견된 패배이긴 했죠. 하지만 격차가 좀 더 컸습니다. 예. 네.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열리는 전국 단위 선거는 여당의 압승으로 가는 게 기정사실이지만 우리 경남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속해서 석권해왔던 김해시장 선거도 패배하고 남해 군수 선거 하나 승리를 했고요. 무소속이 3곳 당선됐다고 하나 그 3곳 다 국민의힘 성향의 후보이거나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분들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패배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지금부터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4년 전에 왜 우리 민주당을 도민들께서 선택해 주셨는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당이 좀 변화해야 다시 우리 도민께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도지사 이야기부터 해보죠. 네. 박완수 당선자가 65.7%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뭐 역시나 예견했던 분들이 많았을 거고, 근데 득표율에 있어서는 또 어떤 의견의 차이가 있는지 먼저 신상훈 의원 어떻게 네. 보셨어요? 뭐 박한수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거의 도민 대부분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뭐 전문가분들이나 기자, 언론인분들은 거의 100% 그렇게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격차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요. 더블 스코어보다도 더 많이 네네. 나갑니다. 박한수 후보는 65.7% 아주 높은 득표율을 받으셨으니까 도정 동력을 아마 강하게 받으실 것 같고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이후로 가장 큰 패배입니다. 특히 2012년에 홍준표 전 지사가 처음 당선됐던 보궐선거 때 이때는 민주당이 후보가 없었는데 야권 단일 후보가 37%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9.4%를 저희 민주당이 받았고 정의당의 여영구 후보까지 다 합쳐도 34%가 채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선거로서 너무나도 뼈아픈 패배. 10년 동안 민주당이 성장해왔지만 이번 선거만큼은 후퇴했다 이렇게 표현이 될 정도로 아픈 패배고요. 그리고 정당 득표보다 항상 우리 후보자들이 득표율이 더 높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당 비례대표 투표가 31%인데 예. 양문석 후보가 29%.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가 나타내는 의미는 민주당 지지자조차도 다 민주당 후보를 찍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에게도 실망감을 많이 줬던 선거로 평가받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한 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박완수 이제 당선인이 굉장히 높은 득표율을 보였죠. 특히 이제 70% 이상 받은 지역만 해도 이제 마산, 해원, 사천, 남해, 창녕, 합천, 거창, 의령 등 다양한 곳이 나타났고요. 이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진보 지지세가 강한 김해나 거제에서는 50%대를 받았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표를 받았다는 말은 상대 후보였던 민주당 후보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약을 보시면은요, 박완수 후보가 저희 당선인 같은 경우는 그 창업 사관학교라든지 경남 투자청이라든지 지역 현안과 밀접하고 발전시킬 만한 구체적인 공약이 좀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근데 민주당 후보의 공약을 보면은 뭐 아시다시피 제가 뭐 타당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인 성향도 아니고 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한 편인데 납득하기 좀 어렵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정치는 메시지거든요. 박완수 후보 같은 경우 저기 당선인 같은 경우는 그 지역형 일꾼으로 행정 전문가에서 지역형 일꾼으로 자기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자기 경력도 강조하고 딱 선거에 맞게 부합을 했어요. 근데 민주당 후보의 약간 그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마저도 앞에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떠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도지사 선거 결과가 중요했고 또 득표율에서도 더 중요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결과는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박완수 당선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앞서 대선도 보면은 대선 승패 이후에 뭐 인수위, 비대위도 가려지게 됐었는데 박완수 도지사도 7월에 이제 취임하는 거죠. 예, 7월에 취임하게 되면 이제 도정 과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좀 중요할 텐데 이재한 전 대변인께서는 박완수 지사에게 이제 당선자에게 주어질 도정 과제 좀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청년 문제, 인구 유출 문제. 예. 그래서 제가
그 좋은 아침에서 그 각 도지사 후보 선거 때 이제 각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좋은 아침 여기서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경남도 내 창업 기업 수가 생각보다 많은데 실제로 창업을 권장하긴 하지만 제대로 지원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창업 사관학교라는 곳이 있지만 연간 배출하는 사람들이 20명에서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창업을 지원한다고 하고 경남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청년들을 끌어모았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창업 사관학교를 신설하고 또 단순히 이제 교육기관만 시설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고, 즉 창업이 돼야 그 기업이 늘어나는 거고, 기업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다양히 그럼 청년들이 경남을 지키겠죠. 그래서 경남 투자청 유치 등 다양한 이제 공약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요. 인수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박한수 당선인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이미 행정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박한수 당선인 같은 경우는 도시와 농촌 둘 다 행정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균형 발전에도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다. 아마 이제 핵심 아젠다는 2개겠죠. 그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그다음에 경남도 내 균형 발전,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그 부분에 집중할 거라 봅니다. 예. 신 의원님은 네. 그 김경수 전 도정을 봤을 때 네. 분명히 말씀해주신 청년이나 인구 문제 신경을 많이 썼던 것으로 이미 네, 알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이 박완수 도정으로 시작됐을 때 뭐 어떤 기대도 있고 어떤 또 우려가 있는지도 듣고 싶은데요. 이 경남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 민주당이 바라보는 시야나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시야, 다른 또 기타 정당이 바라보는 시야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과거 수도권과 더불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던 쌍두마차 역할을 하던 곳이었는데 지금 경남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제조업이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의 위기가 경남 경제 위기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박한수 당선인께서 이 경남 경제를 4년 동안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가 결국엔 경제가 좋아야 일자리도 넘쳐나고 그래야 청년 인구가 떠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김경수 도정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불경 메가시티와 예. 관련해서 부산하고 울산의 단체장도 전부 다 국민의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이제 전직 도지사의 행적 지우기가 아니라 정말 불경의 발전을 위해서 메가시티는 좀 중단 없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박한수 당선인께서 경남 발전을 위해서 좀 고민이 좀 깊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에서 좀 오래 지내다 왔고 다시 고향인 경남에 왔는데, 불경 메가시티는 제가 특히나 수도권에 있었던 거 생각하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이제 단체장이 또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불경 메가시티 예. 같은 경우는 앞에 신 의원님하고 제가 네. 그 주제를 가지고 패널로 타방 여러 군데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좋은 아침에서도 해주세요. 예, 좋은 아침에도 네. 우리가 했었고요. 예. 특히 우리 좋은 아침에서는 강력하게 어필했죠. 더 해주세요. 네. 불경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게 이제 집중의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건데, 그 단지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졸속 행정이 되면 안 된다. 불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박한수 당선인께서 약간 그 유보 입장 또는 반대 입장을 하는 거는 예. 준비를 되고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해서 하자는 거지, 정치적 성과물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적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표현한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이유가 뭐냐면 불경 메가시티가 처음에 출범을 하면서 진행 과정에서 제가 수차례 비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빠르게 진행하는 거죠. 빠르게 진행하는 건 좋은데 그에 부합할 만큼 준비가 되었느냐. 예.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조금 한 가지, 그러니까 미국의 그 민주주의 발전사를 보시면은요, 서로 다른 생각을 설정해서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서 합의를 거쳐가면서 거기서 결과를 도출하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정치적 성과물로 약간 치부되는 성향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행정적 성과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약간 집중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을 민주당 그 하신 분들, 민주당 전임 자치단체장의 성과물이기 때문에 비판을, 그게 아니거든요. 예. 본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성훈 의원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일부 단체장 선거로 나왔던 분들이나 의원으로 나오셨던 분들, 그리고 경남에서 서부 경남 중심으로
국민의힘에서 출마하신 분들은 지금도 불경 메가시티 반대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치적인 이유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한수 후보자가 당선인께서 네. 중심을 잘 잡고 좀 나아가 주셔야 될 것 같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불경 메가시티에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는 만큼 지금 세 개 단체장이 전부 다 국민의힘 소속 아니겠습니까? 잘 네. 호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체장들이 어찌 보면 싹 바뀐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경남에서 또 박한수 당선자가 지사로서 어떻게 이끌어갈지도 중요할 테고,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이어간다면 경남만 보면요, 7군데에서 민주당 단체장이 나왔었는데 앞선 지방선거에서는 이번에는 딱 한 곳만 파란색입니다. 그곳이 이제 남해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어떤 성공 배경이 있었기에 당선이 됐고 재선이 됐다라고 보세요? 장충남 남해군수요? 네. 이게 남해에 대한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각 지역별로 이제 보시면은요,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 있고 진보세가 강한데 남해는 특이하게도 인물 중심의 평가가 좀 심합니다. 그 민주당에서 이제 남해 군수를 하시고 지금 국회의원 하신 김두관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남해 같은 경우는 진보가 4번, 보수가 3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인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직 프리미엄이 좀 먹히는 거죠. 특히 장충남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는 남해 여수 해저터널 국가 산업 이제 국가 이제 개발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신축사 건립 등 이제 굵직굵직한 이슈가 될 만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에게 조금 현직 프리미엄 효과를 많이 누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현직 프리미엄과 인물론이 통했다라고 예. 보시는 건데 낙동강 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탈환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계기가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많은 도민들께서 민주당에게 전폭적인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로남불이라는 그 유명한 수식어가 익숙해질 만큼 오만했던 모습에 대한 그 심판이죠. 특히 김해 같은 경우는요, 원래 보수 지지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그 성지라고 하잖아요, 김해를요. 그렇죠. 김해가 언제부터 민주당의 성지가 됐냐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럼 2010년부터 4번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경남에서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 많지 않은데 그 김해에서 민홍철 의원이라고 3번이나 이제 그 당선이 가부를 됐습니다. 다 차지했었죠. 예. 이런 식으로 김해 시민들은 민주당에게 전폭적으로 그 이제 섬처럼 보일 정도로 기회를 줬지만 과연 그 시민들이 납득한 결과가 있었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결과를 얻지 않았냐? 즉 심판을 받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남해라는 바다는 사수했습니다만 가장 어찌 보면 중요했던 경남에서 낙동강 벨트는 사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좀 뭐 남해와 곁들여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낙동강 벨트를 사수하지 못한 이유는 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남해 같은 경우에는 이재한 대변인께서 평가해 주신 데랑 뭐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장충남 후보가 당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선거 운동을 한 게 전략이 먹혔다. 아, 네, 그랬었나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론조사를 여기저기서 해봤을 때 약 한 10% 정도로 장충남 후보가 뒤지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한 15% 정도 이기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개인 역량, 인물론이 먹힌 역량과 더불어서 당에서 주목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언론으로서부터 주목도가 좀 떨어진 부분이 개인의 역량을 좀 치고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제 김해, 양산, 거제를 비롯한 이 낙동강 벨트라고 불렸던 지역에서는 언론에서도 관심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치권의 이슈들이 그대로 지역에 반영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중앙에서 들려왔던 민주당에 대한 뉴스들이 좋은 소식이 최근 며칠 동안 없다 보니까 그게 유권자들로부터 좀 피로감을 높였던 것 같고 그리고 낙동강 벨트 이곳들이 전부 다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요. 45%가 김해고 그렇더라고요. 예, 양산이 47%, 48% 이렇거든요. 이분들이 결국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던 원인은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잠재적 민주당 지지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투표를 포기했던 건데 그만큼 민주당이 지난 4년 동안 우리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고 특히나 지지자분들에게는 실망감을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낙동강 벨트를 지키지 못했던 이유는 그 전에 줬었던 4년 전에 줬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돌아왔기 그렇죠. 때문에 페인이 됐었다라고 짚어주셨고 김해 얘기하셨는데 양산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방송 전에 들었거든요.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양산이 조금 재밌게 보셔야 될 게 네. 양산이 김해가 이제 그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사주로 유명해졌잖아요. 네. 양산 같은 경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이제 기양했죠. 기양하셨지 않습니까? 양산 시장에 이제 당선된 나동현 이제 당선인가 김일건 전 시장 같은 경우는 4번 정도 붙었습니다. 이번까지 포함해서. 그 중에 이제 지난 2018년에 이제 김일건 전 시장이 이제 이겼는데요. 그때 이겼을 때 보면 약 2만 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양산 쪽은 이제 민주당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 대선을 보시면은요. 그 윤석열 이제 대통령과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표 차이가 2만 5천 표 정도 차이 나요. 즉 네네. 2만 표대가 움직이는 거죠. 그럼 이제 이 2만 표가 원래 민주당 표였던데 이제 민주당에 대한 실망으로 옮긴 거죠. 그 결과가 이번 시장 선거에 반영된 결과라서 이 보면서 표심의 이동 변화를 보면 이미 지난 대선 때부터 양산은 민주당이 텃밭이라고 말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도의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회 58석 중에 34석,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조금도 아니죠.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재환 대변인 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 때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받았거든요. 예. 34석의 이제 기회를 줬으면서 민주당이 원래 민주당에 기회를 준 거 그겁니다. 2014년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2014년 이후에 잘하라고 견제하라고 민주당에 분명히 도민들은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뭐 보셨지 않습니까? 그 하반기 의장단 파행 때 여기 우리 신 의원님도 앞에 계시지만은 도민들께서 지방의회가 필요하냐까지 이야기 나올 정도로 무용론을 보여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힘을 실어준 게 아마 그 영향도 크지 않나.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다수가 아니고 압도적인 그 기회를 주신 거는 현 정부와 출범하면서 똑같은 인사 말씀도 말씀드렸지만은 기회를 주신 거죠. 경남을 위해서 발전하라고. 조금 아쉬운 거는 그 정의당이 한 석도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 좀 남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4석을 지금 비례둘 지역구둘 4석인데요. 이 4석도 이제 그 도민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몇 배 이상의 노력을 해주는 모습을 보일 때 아무래도 경남도가 발전하지 않겠냐 그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해, 남해 포함하고 비례대표까지 한다면 총 4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견제 감시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우려는 있을 것 같아요. 지지자 입장에서는요. 네, 뭐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예. 반대로 더 견제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난 2018년도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34석 과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2014년 이전에는 민주당이 원내 교섭단체 만들기도 어려울 정도의 의석수를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예. 이번에도 4석, 원내 교섭단체가 되려면 10%는 돼야 되니까 6, 7명은 돼야 되는데 예. 이번에도 원내 교섭단체 꾸릴 수 없는 수준이죠. 하지만 견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같은 정당의 도지사와 의원이다 하더라도 지역 현안에서는 이슈가 다를 수 있어요. 도지사는 이 사업을 이 지역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의원 입장에서 꼭 해야 된다. 이러면 도정 질문이나 5분 발언 혹은 물밑에서 작업을 통해서 견제와 간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주어진 거는 의원과 도지사의 역량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지지를 준 것도 도민의 선택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의원들이 제대로 견제 감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다시 도민들이 회초리를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의원을 뽑아놓고 도의회에 보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기초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권자께서 잘못하고 있으시다면 의회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주시면 예. 의원들께서 다시 잘 일할 거라고 봅니다. 참 전반적으로 당과 당의 승리와 패배 여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이번 지방선거도 주인공은 경남 도민들이었습니다. 예, 도민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도정이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이재환 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신상훈 경남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어서 현장으로 가볼 텐데요. 상위군경회 경남지부에서 올해 5번째로 진행된 합동 결혼식 현장입니다. 말 그대로 새 신랑 너무너무 기쁘고 진지해 줘야 되는데 아내한테 미안하고 어쨌든 좋습니다. 관계가 무량하죠. 결혼하고 63년 만에 나 우리 손자가 증손자가 몰라볼 것 같아 오고 있다는데 드레스 이게 처음인데 이게 좋은 기회가 됐습니까? 예쁘다. 얼굴이 훤하다. 오셨어요? 아이고 왔구나 아이고 아들입니다. 건강하게 더 오래 사셔야죠. 이렇게까지 예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근데 단체로 또 있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 부모님 남은 시간 더 행복하게 좋은 시간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떨려요. 신랑 신부 입장.
상위군경에 경상남도 지부 고용대입니다. 경남에서 많은 그 상위군인들 중에서 유교가 많았는데 거의 돌아가시고 54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도 우리 상위군인들을 다 예우해주고 종이해주면 그것은 만족하죠.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이런 잔치를 베풀어준 우리나라에 고맙습니다. 젊은 날을 보상받는 느낌이 든다고나 할까? 이 양반. 살아있는 우리는 이런 호강을 하는데 그때 우리 전우들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좀 마음이 아파. 우리 정부가 그걸 신경을 써줘야 될 거 아닌가. 앞으로 이제 더 재밌게 잘 살아야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다 몸을 다쳐 결혼 시기마저도 놓친 국가유공자 8분의 결혼식이 진행됐습니다. 평생 이런 옷을 입을 줄 몰랐다면서 쑥스러워 하시기도 했는데요. 턱스터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6월 바로 호국 보훈의 달이죠. 그들의 사랑과 희생 정신을 우리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MBC 경남 좋은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